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삶으로 나갈 것인지, 새로운 시대에 뭘 준비해야 되고 삶의 어떤 목적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앞으로 젊은 사람들은 나의 인생을 어디에다가 시간과 에너지와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봅시다. 지금까지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하나는 기아의 문제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문제. 하나는 질병에 대한 문제입니다. 몸이 아픈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주변에 강한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폭력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 미국, 유럽,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일 앞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신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병에 걸려서 어떻게 하든지 살려주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왜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나요? 이 폭력 속에서 왜 이렇게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인류의 수많은 역사 속에 일어났던, 영화를 보든 책을 읽든 수많은 이야기들은 다 이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필요했던 게 종교였습니다. 하나님이었고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에게 빌었다 그러면 20세기를 넘어서면서 인류는 세 가지 문제를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가 고파서 못 먹어서 죽는 사람보다도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은 병으로 죽는 사람보다도 노화되어서 수명이 다 되어서 이제 몸이 더 이상 쓸 수 없어가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지금은 범죄로 인한다든가 어떤 폭력에 의해서 죽는 사람보다도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더 이상 신에게 간구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당장 쌀값이 올랐고 채소값이 오르면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쌀값이 이렇게 올랐습니까? 채소값이 이렇게 올랐습니까? 제발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떡합니까? 막 정부를 요구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똑바로 정책을 안 하고 이렇게 했냐고. 지금 이 모든 문제들은 더 이상 인간에게 신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정책의 문제입니다. 전염병이 쫙 걸렸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부에 대고 이야기합니다. 왜 빨리 조치를 안 취해서 응급실을 빨리 어떻게 하라고. 옛날로 친다 그러면 패스트가 걸렸어요. 과거에 패스트가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교회 가가지고 신에게 기도하다가 전염돼가지고 더 많이 죽고 막 이렇게 돼버렸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폭력이 일어났어요. 불의가 일어나고 이러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 붑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삶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인간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을까봐 싶어서 고민하는 사람도 없고,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까 싶어서 고민하는 사람도 없고, 누군가가 나를 죽일까 싶어서 고민하는 사람도 지금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의 의식 안에서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돈이 더 많이 있어야지 안전할 거 아니야? 내가 몸이 더 튼튼해야지 약을 더 많이 먹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옛날 두려움의 의식에 아직 그대로 쌓여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 인류가 이제 새로운 2000년을 들어서서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결이 더 잘 될 겁니다. 인간이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경제 성장입니다. 이 경제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의 과학과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경제 성장과 과학과 기술을 다른 말로 하면 에고의 폭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00년대로 들어서면서부터 에고가 완전 폭발해 버린 거예요. 폭발하면서 어마어마한 욕망이 분출되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 욕망이 분출되기 시작하면서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성장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가 성장하니까 많은 땅을 해서 식량을 엄청나게 생산하는 거예요. 그 식량이 남아 돌아서 바다에 막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버리는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밥 먹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느라고 지금 이 식량이 엄청나게 남아 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땅에다가 인간이 이 과학의 기술로 인해 가지고 산이고 들이고 엄청나게 심은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의료 기술이,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늘어나 가지고 사람들 뭐 이렇게 하면 엑스레이 찍어보고 실핏줄 하나까지 해가 어디가 지금 막혔는지까지 다 알고, 그러니까 웬만한 질병은 병원에 가면 그냥 계속 유지가 돼요. 산소호흡기 달아가지고 그냥 끝까지 갑니다. 그렇게 가고 이런 인간이 쓰고 있는 에너지, 과거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이런 데 본다 하면 한 인간이 쓰는 에너지가 하루에 4,000kcal라 친다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 지금 쓰고 있고 저렇게 마시고 있는 저런 컵부터 시작해서 옛날에는 한 4,000kcal를 썼다 그러면 지금은 에너지를 한 인간이 얼마를 쓰냐면 22만을 씁니다. 그래,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과학과 기술에 의한 경제 성장, 돈 때문에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물질화되어서 돈이 최고고 돈을 많이 가져야지 더 많은 과학과 기술에 투자해서 더 빠른 물건을 생산해야 된다. 삼성이 왜 떨어졌어요? AI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늦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지금은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 그러면 지금은 기술 만능주의 시대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기술 만능주의와 과학과 기술의 여기에는 기본 전제가 뭐냐 하면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추구해 가는 방향은 이런 것들을 인간이 극복을 했기 때문에 기술이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냐면 세 가지 분야죠. 그죠? 하나는 유전공학. 그러니까 DNA나 게놈부터 시작해서 인간을 하나의 신체로 봅니다. 인간을 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에고가 들어있는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몸을 최대한 오래 살고 안 죽고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과학기술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과학기술이 지금 유전공학을 통해서 인간을 더 오래 살도록 이걸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의학도 그렇고 돈을 여기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노화가 안 되도록 더 오래 살라고. 또 하나는 뭡니까? 사이보그죠. 그죠? 인간의 몸에다가 기계를 장착해서 허리가 나갔는데 기계를 해서 허리를 세우도록 만들고, 다리가 잘렸는데 여기에 인공다리를 집어넣어서 걷고 다니고, 이러한 것들에 미리 나왔던 영화들이 다 어벤져스에 나오는 초인들이죠. 그 초인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초인들은 전부 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유전인자의 돌연변이, 그래서 특별한 유전인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갑자기 거미 인간이 돼버리고 이상한 초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초인을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나 이런 싸우는데 사람을 갖다가 실험을 해서 초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초인 몇 명이 수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이제 이런 쪽으로 사이보그를 군사공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다 이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인간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드론이나 이런 것들로 버튼 눌러가지고 그냥 다 해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든지 안 그러면 인간 안에다가 기계를 장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래를 전망하고 있는데 인간을 하나의 신체로 보고 있고 하나의 에고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걸어가는 길에서 이 사람이 봤을 때 인간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첫째는 인간은 안 죽고 싶은 거예요. 불멸. 1900년대까지만 해도 인류의 수명이 40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0년 전에 인류의 수명이 100년 사이에 2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100년 지났을 때 또 2배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이제 80에서 160살까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연구를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최첨단 기업이라고 하는 데는 여기에 돈이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멸을 꿈꾸고 인간이 가장 행복해졌는데, 인간의 행복은 어디 있어요? 에고의 충족이 있는 거예요. 그 에고의 충족이 되려고 그러면 자기가 초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힘이 세고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충족할 수 있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인간이 궁극적으로는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은 에고의 신이죠. 에고의 신은, 신의 모습을 보면 에고의 신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은 전부 다 인간과 비슷한 에고의 신들이죠. 그러니까 능력은 큰데 감정과 행동하는 것은 자기 식대로 움직이는 이 에고의 신이 되려고 한다고 유발 하라리는 전망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꽝입니다. 이런 전망은 인간에 대한 탐구나 고찰이 이게 올바르게 지금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라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유기체를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봅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어떤 순서에 의해서 라면을 끓이려고 그러면 라면에다가 또 찬물을 붓고 조금 뜨거워지면 수프를 넣어서 그 순서에 의해서 조합을 하면 만들어진다.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자판기가 먼저 나왔죠. 자, 자판기에다가 돈을 쫙 집어넣으면 커피, 설탕, 그 다음에 물, 이렇게 해서 순서에 의해서 쫙 하면 커피가 싹 나와요. 이걸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레시피와 같죠? 레시피가 있어요. 순서대로. 요것을,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이 조합되면 비빔밥.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과학이 보고 있는 이 알고리즘을 인간도 알고리즘으로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데 이 사람의 행동을 잘 보니까 요거 조건을 요거 딱 충족하니까 그런 행동을 일으키더라.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뇌과학을 엄청 연구하고 있죠. 그죠? 뇌를 다스리니까 이 사람을 통제할 수도 있고 다스릴 수도 있고 감정도 조절되고 생각도 조절될 수 있더라. 그래, 사람을 한번 로봇처럼 어떤 정보를 주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인간을 갖다가 조절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하는 것이 또 뇌과학입니다. 여기도 돈이 엄청나게 투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지금 어떤 면에서 본다 하면 이 모든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AI죠. 그죠?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에 돈 있는 모든 기업들이 여기에 막 달라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챗GPT가 이제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배워서 답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정보를 조합했다 그러면 지금은 AI가 자기 스스로 정보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도 만들어내고 미술도 만들어내고 이제 다양한 인간이 하는 걸 만들어내요. 근데 사실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이나 이런 AI들이 하는 것은 많은 정보를 종합해서
수많은 정보를 빨리 처리하는 거죠. 정보 처리가 얼마나 빠르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 하나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써요. 예를 들어서 오늘 커피를 먹을까 아니면 차를 마실까 이렇게 딱 묻는다 그러면 이거 처리하는데 에너지가 엄청나게 써요. 그러니까 AI가 하나 사용되려 그러면 어마어마한 정보를 처리해서 어떤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라는 것은 다 지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식의 세계에서 본다 하면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진 환영입니다. 이 정보를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인간이 만드는 수많은 정보들을 쫙 이렇게 있는데, 이 정보들을 빠르게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주판으로 계산하던 걸 계산기가 하다가, 이제 지금은 반도체 칩을 열면 열수록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정보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의 행복이라든가 우리의 의식이 바뀌는 건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서 컴퓨터를 쓰면서 정보를 더 빨리 필요한 걸 찾고 자동차를 가지고 좀 더 편리하게 움직이고 스마트폰을 들고 앉아가 빨리 정보를 처리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행복하냐? 여러분들은 그대로입니다. AI가 나와서 아무리 올바른 것을 처리해줘도 여러분의 의식은,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스마트폰 나온다고 변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인류가 가는 방향은 어디예요?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 기업들은 인간을 하나의 과학 기술에 의해서 변화되어 가는 이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방향을 남성 에너지, 이 남성 에너지는 에고 중심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성취와 해결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는 2000년 이후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이 새로운 시대는 남성의 에너지에 초점이 아니고 여성의 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시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성의 에너지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에고 중심이 아니고 가슴 중심에 있는 사랑과 자기 내면에 대한 이해와 공감과 느낌입니다. 이런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느끼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이런 에너지의 시대로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보려고 그러면 인간을 바라볼 때 과학에서 보듯이 인간을 하나의 신체로 봐버리고 물질로 봐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시대에 안 맞는 거라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내가 발달하고 어벤져스 이런 영화를 보면 그 사람들은 초인이야. 초인인데 인간의 감정에 의해 가지고 좌절해버리고 감정 한번 일어나버리면 완전히 난리가 나버리는 거야. 그럼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슈퍼맨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 잘못되면 화가 너무 나가지고 막 두드려 부숴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냐고 이게. 만약에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볼 때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AI를 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술자 몇 명만 초인으로서 살아가고 나머지는 다 통제 대상으로 되어서 어떤 면에서는 감시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거든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뭐 먹고 있고, 이 데이터를 아는 것이 마치 그 사람을 통제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이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죠. 데이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고 힘을 가져서 자기가 최고의 국가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저 사람이 나의 데이터를 알면은 물론 그거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속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신체 옆에 감정이라는 몸이 또 있단 말이에요. 감정이라는 몸이 있고 감정의 몸 옆에는 정신이라고 하는 몸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영역까지는 과학이
모르는 거죠. 물질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쪽 영역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는 의식의 시대로, 이때까지는 의식이 뭔지를 몰라요. 과학은 의식을 모릅니다. 의식을 탐구하지도 않고 탐구할 수가 없는 곳이라고. 그래서 의식은 과학자, 기술자들한테는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과학자들한테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거, 실질적으로 앞에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물질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역학이나 이런 거 보면 물질을 이 수학에 안 맞는 거예요. 양자역학에 들어가 보니까. 점점 물질이라는 근본 단위로 들어갈수록 뉴턴식의 기계론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보고 있는 수학이 안 통하는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고 이제 그쪽으로 점점 더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뭐예요? 의식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어디로 가느냐? 아무리 AI가 나오고 자동차를 탔는데 자율주행을 하고 말만 하면 컴퓨터 틀어주고 밥이 나와도 여러분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감정은, 여러분의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의식의 상태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과거에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과 지금 살았던 사람은 에너지 쓰는 용량이 엄청나게 다르죠, 그죠?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200년, 300년을 건너뛰어가지고 지금에 와버리면 일주일만 살면 다 적응합니다. 한문 좀 배우고 의식이 좀 똑바른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한 달만 지나면 아마 스마트폰 뻑뻑뻑 쓰면서 인터넷 막 하면서 할걸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니 AI니 스마트폰이니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신체적으로 좀 더 건강하게 만들고 의학적으로 편리하게 만들고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내적인 행복을 만들어내는 감정을 처리한다든가 우리 안에 있는 정신의 의식의 변화라든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건데 인간은 자기의 의식 안에서 창조주로서 자기가 지금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의 선생이라 그러면 2000년 이후에 새로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20대와 30대, 그리고 30대와 40대, 40대와 50대 이런 태어나는 아이들은 기존에 있는 부모들의 물질적이고 의식적인 밑바닥 위에 있는 아이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더 뛰어나고 예민하고 더 열려있는 의식들이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착각하고 있는 게 저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이 저 아이들은 뭔가 모른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르쳐야 되고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아이들이 나이가 20살이 넘어 성인이 돼버리면 완전히 의식 차이가 엄청나게 나버립니다. 왜냐, 아직은 의식이 초등학생이고 유치원생이고 이러니까 얘들이 지금 뭔가 모를 것 같죠? 근데 얘들의 내면에 있는 의식의 수준은 더 높은 수준에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준은 부모 수준보다도 의식이 더 높은 수준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나이가 더 많아도 여러분들의 인식하고 세상을 대응하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유연하고 더 뛰어난 거예요. 그럼 뒤에 오는 세대도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는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60대, 70대 있는 노인들이 바라보면서 애들을 갖다가 지식을 가르치고 정보를 주고 쎄많은 것을 가르치고 이거는 이 아이들한테 아무 의미 없는 배움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태어날 때부터 그냥 텔레비전 이렇게 보고 이러면서 말 다 익혀버리고 조금 지나면 유치원 가기 전에 글자까지 막 읽어. 만약에 이런 아이들이 저 60년대 태어났으면 천재였을걸? 지금 태어나도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읽을 줄 모르면 이 아이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시스템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성적을 중시하면서 너 몇 점, 너 몇 점 이렇게 서열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얘들은 이거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얘들은 지금 뭘 원하고 있냐면 자기를 창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든 자기가 뭔가를 드러내는 걸 뭐라 그래요? 크리에이터라고 그래요. 크리에이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에이터가 되려고 그래. 애들이. 크리에이터가 될 창조를 하려고 달라들고 있는 아이들한테 지금 저기 처음부터 시작부터 배우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뭐 맞겠어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혀놓으면 전부 ADHD입니다. 앉혀놓으면 못 견뎌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너무 예민하고 민감한 애들이라 가지고 통제와 복종과 질서를 강요하는 지금 이러한 시스템에는 안 맞는 거야. 아이들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뛰면서 놀고 뭐 이렇게 막 즐겁게 하고 이러면 얘들이 뭔가 막 집중하면서 막 해요. 근데 가만히 앉혀놔놓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가르칠 때 예를 들어 선생님이 나타나가 책 읽고 다 잔다고.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아이들은 이제 의식이 남성 위주의 무언가 목적을 외부에서 뭔가 더 인정을 받고 외부에서 더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아니고 자기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고 싶어 하는 아이라. 그래서 얘들은 태어날 때부터 공주고 왕자인 거야. 다 자기들이 최고예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다 공주고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공주 왕자보다도 더 많은 걸 누리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의료 혜택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심 가져주고 뭐 이렇게 챙겨주고 이런 것들이 아마 조선시대의 왕자보다도 더 챙김을 받을걸요. 그런데 이런 공주 왕자들한테 결핍의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새로운 시대에는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여성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아이들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공감해 주면서 이 아이들의 감정을, 에너지를 살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이런 지식적이고 남성 위주의 어떤 질서와 복종과 성취와 서열화와 그리고 자기가 앞에 나서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지금 교육은 안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해가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시대를 새로운 시대, New Age, 새로운 시대. 제가 이 단어를 언제 듣냐면 1980년 되기 전에 제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그 교회에서 New Age라는 책과 New Age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탄이라 그래요. 그때 내 교회 다닐 때. 이 New Age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상,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사랑이 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내면에 사랑이 있다. 인간의 내면에 신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사상을 서양에서 막 들어와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사탄이 되어서 큰일 나요. 그래서 감시의 대상입니다. 이런 책들은 출판사에서도 출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이런 책이 너무 필요해서 이 책 하는 건 얻는데 와 진짜 힘들게 얻었어요. 그리고 또 이 책 읽어가 막 100번이나 읽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 에너지가 내한테 그때 맞았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이제 지금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새로운 시대에 맞게 여러분들이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목적을 잡고 나가야 된다고. 그런데 과거에 이런 남성의 에너지는
에너지를 전부 다 외적으로, 바깥으로, 외면으로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전부 다 저 밖에서 뭔가 얻어내고, 밖에서 뭔가 성취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이루었느냐로 내 존재감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과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은 이제 내 스스로 내 안에 행복이 있는 걸 발견해야 되고, 내 안에 내가 온전함을, 행복을, 자유로움을 내 안에서 찾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새로운 시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전환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센터에 처음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본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런 가르침이나 어떤 사람들이 내는 에너지보다는 여기에서 왔을 때 뭔가 약간 이렇게 좀 끌리는 거야. 편안한 거야. 뭔가 이해받는 느낌이 들고, 뭔가 약간 내 스스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닌 느낌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에 끌려 들어온 거예요. 그 에너지는 뭐냐? 새로운 시대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대의 에너지를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갈구하고 있고, 그 새로운 시대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려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지금 좀 더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인류의 문제는 바깥으로 지금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환경 문제, 오염 문제, 지금 지구의 기후 문제, 이게 다양한 문제들이 더 많은 에고의 확장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들도 전부 그런 의식에서 남성 위주의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 나라를 점령해도 아무 이득이 없어요. 실리콘밸리를 점령한다고 해서 실리콘밸리가 자기끼 됩니까? 우리는 어떤 나라를 지금 점령해도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해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나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이제는 큰 나라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큰 나라 안에 점점 세분화되어 있는,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지방자치대가 되어가고, 개인으로 친다 그러면 핵가족에서 개인가족, 핵개인, 하나의 개인 세대가 점점 되어 간단 말이에요. 왜? 이제는 바깥에서 필요한 게 아니고 필요한 걸 내 안에서 채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 채울 수 있는 이런 제도와 기술이라는 것은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로 본다 그러면 민주주의죠, 그죠? 민주화, 개인의 의식을 존중해주는 민주화가 얼마나 이루어졌느냐가 나라의 의식의 수준이겠죠. 그 다음에 이 민주화가 되고 나서 또 뭐예요? 이제 개인을 책임지는 것이 가정이 아니고 전체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지국가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프고 미래에 노인이 되었는데 이걸 해결해 주는 것은 복지국가, 국가가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점점 뭐가 되냐면 서비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갔는데, 지금 요 의식이 낮을수록 공무원들은 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자꾸 뭐예요? 통치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위에 서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후진국으로 갈수록, 의식이 낮은 쪽으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공무원들은 뇌물 받고 자기가 이렇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 그걸로 이렇게 사람들 해줄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진국으로 가면 공무원들은 서비스하는 사람. 이제 이런 쪽으로 의식이 성장한 나라를 복지국가라 그럽니다. 그럼 이런 복지국가에 들어갈수록 다양성이 점점 인정되는 사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너가 어떤 짓을,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내한테 피해가 없다 그러면 너는 자유로운 거야.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 해. 내한테 피해가 아니면 괜찮아. 너 혼자 살아. 내한테 피해 아니면 괜찮아. 혼자 살아도 돼.
근데 후진국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너가 우리 가족에서 벗어난단 말이야. 배신자. 지금 이런 식으로 의식이 낮을수록 묶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독립적이지 않고 자율적이지 않고 자꾸 서로 얽혀가지고 묶어야지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도 그렇고 기술이 과학이 이렇게 해서 인간의 몸이라든가 인간의 문제는 해결했지만 이 과학이 인간의 의식을 해결한 건 아닙니다. 이제는 의식에 해당하는 과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인류가 걸어가야 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호모데우스나 이런 데 보면 에고의 극대화를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더 오래 살라 그러고 자기만 더 잘 살라 그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 그러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본질이 영혼이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의식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무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새로운 시대의 아이들은 이 의식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막 태어나고 이런 정보를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야 될 길은 우리가 하고 있는 스스로 의식의 변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의식을 성장시켜라. 그것이 세상을 가장 위한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나라는 것은 몸이 아니고 에고가 아니고 의식이 나기 때문에 영혼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산속에 들어가 있던 시장에 와 있던 지금 여기에서 살든 아니면 저 아무도 없는 곳에 살든 아무 다른 게 없다. 왜? 세상은 나기 때문에. 세상이 나기 때문에 저 산속에 들어가도 똑같습니다. 거기서 일으키는 감정, 거기서 일으키는 생각 똑같아요. 왜? 세상이 곧 내 의식이지 세상이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직업에 속하느냐가 내가 아닙니다. 그 직업 속에 있는 내 의식의 상태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이 성장하면 할수록 좋아지면 좋아질 만큼 여러분은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이게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쪽으로 공부를 할 때 명상을 하고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야 되는지 내 인생을 어제 추정 60분을 보니까 젊은 20대와 30대들이 빛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젊을 때 왜 이렇게 빛이 많은가를 보니까 얘들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을 거예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돈이 많은 부모를 만났으면 이렇게 부자가 빨리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런 생각을 안 할 텐데 너무 힘들게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사회는 부자가 풍요롭고 잘 산다고 체면 걸어난 거예요. 그런데 부자라는 것은 돈이 많고 어떤 차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부자는 자기 마음 상태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충분히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큰 부자예요. 그런데 이 과학기술은 결국 뭐예요? 어떤 것을 객관화시키죠. 그죠? 객관화시켜서 양을 가지고 너가 얼마나 돈이 많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것으로서 행복이라든가 자유로움을 이야기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과거의 그 교육에 의해서 부모들이 사회가 만드는 교육에 의해서 이쪽으로 쫓다 보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안 늦거든요. 충분히 여러분들은 배고픔이 없잖아. 지는 먹을 게 없어 배고파.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예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고단하게 하루 종일 일을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이 사회 자체의 레벨이 하면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감정만 건강하게만 잘하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내 것을 더 챙기고 내 안의 것을 발현해야 되는 시대인데 내 안의 것은 안 보고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물질, 더 누리고 있는 비싼데 이렇게 가서 먹는 거, 그거 먹어도 들어가면 똥이야. 비싼 거 먹느냐, 라면 먹거나 뭐가 다른데? 배만 안 고프면 되지. 우리는 신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라는 또 몸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신이라고 하는 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더 행복인 거야. 그런데 이것을 현대 사람들이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의 이렇게 사례를 봤을 때, 자, 이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물질은 더 많이 풍성해졌어요. 잘 살아요. 미국도 그렇고, 지금 캐나다, 유럽이나 이런 데서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신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 감정과 이런 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이 감정과 정신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뭘 해요?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약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인간의 의식이 세상을 만들듯이 마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의식의 빛이 강제적으로 이쪽으로 확 쏠려버립니다. 의식의 에너지를 차크라를 본다 그러면 위쪽으로 에너지를 확 집중시켜가지고 이 안에서 마약을 하는 동안에 빛을 확 봐버리고 엄청난 환희를 느끼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약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약이 떨어지는 순간에 더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약물들이 에너지를 강제적으로 위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몸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신체 시스템이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물질적으로 풍성하지만 이런 의식에 공부가 안 되어 있는 나라들은 이쪽으로 지금 다 많이 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펜타닐이라든가 이런 거 중독자들 보면 좀비처럼 막 그런 사람 너무 많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마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가슴을 열어서 의식의 수치가 조화를 이루어서 가면 몸도 건강하고 삶도 더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양은 의식의 이런 수행, 몸에 대한 이해, 감정에 대한 이해와 이것이 안 돼 있고 물질적으로 더 초점이 가 있는 데다가 물질이 채워졌는데도 행복하지 않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만약에 인류가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이런 유기체나 사이보그나 유전공학이나 뇌과학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린다 그러면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그 돈을 많고 정보를 가지고 있고 AI의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잘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잘 살아도 돈을 많이 벌여도 그 사람들이 행복은 뭐를 할까요? 파티하고 돈 쓰고 막 이런 데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렇게 행복하겠어요?